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용 끝에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선거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 또 좌파 성향이 있는 언론들 이 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보수 쪽 언론들 TV조선을 비롯한 이쪽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윤석열의 우위,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 MBC, KBS를 비롯한 좌파 언론과 관계되는 이쪽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앞선다. 그러나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의 국민의힘 압승보다는 여론이 못 미친다. 그래서 조금 앞선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특검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의 고발사주, 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부분 부인, 그리고 또 갤러리 후원 문제, 장모 문제, 또 윤석열 측근이라고 갖다 들이대는 또 윤우진 세무서장의 구속 등 해서 계속 윤석열을 압박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물타기하고, 결국 이재명은 이 특검 문제를 당에다가 토스했고, 당은 유야무야 국민의힘과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특검을 대선 전에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 특검 부분을 밀고 가지 못한 것은 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도 결국 특검 이 대장동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청년층에 다가가는 정책을 내세우고 문재인 정권의 공약 사항이었던 원전 부분도 지금 또 뒤집기 하고, 자영업자 지원 늘려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해서 세제 부분도 건드리면서 표만 연결되면 온갖들을 다 갖다 들이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박근혜까지 언급하고 축켜 세우고 박근혜를 존경한다 했다가 아마 친문 또 좌파들의 반발이 심했겠지요. 결국은 거둬들이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가 보다, 요런 지도자가 될 자격 없는 말 바꾸기, 말 뒤엎기를 또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도 문제지만 이재명보다도 더 나쁜 우리나라 이 지식인들, 또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유시민인데요. 정치평론 이제 그만두고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놔놓고 또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관인 게요, 발전도상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어디서 자기 자신이 세뇌를 하면서 또 궤변을 만들어가 나왔는데요. 마치 나치 시대 때의 괴벨스처럼 이 머리는 돌아가는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이재명을 돕는 또 지식적인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한테 먹히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작가라는 타이틀을 들고 국가, 청소년 등 해서 도덕이니 윤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내놨는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급기야 노무현과 이재명이, 노무현도 예전에 좀 부족하고 그래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노무현이 유시민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걸 거기다가 비교합니까? 지난번에 부인도 그러더만요. 이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데요. 이들 외에도 김용우, 예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 무덤을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했던 대한민국의 이 분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선시대부터 지금 넘어오면서, 그러면은 임진왜란을 했던 선조나 또 병자호란 인조나
또 나라가 망했던 고종, 순종 이때의 무덤을 파헤치라. 그래서 저는 김영욱 또 조정래 이런 분들 좌파 정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지금 보수 정권을 비판했는데요. 비판까지는 괜찮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과실들 전부 다 빨대로 다 빨아먹고, 김용옥도 예전에 보면은 김우중 회장하고 또 해외여행하면서 경험도 쌓고 또 언론사 기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같이 도덕성이 무너진 이 무능한 이 정권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에 누구보다도 이 지금 현재 이 정권의 면면들을 잘 알면서 이럴 때는 침묵하고, 또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또 나대면서 또 나타났는데요.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 사람만 더 언급을 하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가족이나 부인이나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 사람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아들 건드린다고 아들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 달라 하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방어했지요. 그 당시에 자기 후원금 정치하는 데 쓰라고 준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홍길동도 아니고 그 카드를 어디 다른 모처에서 사용하고 있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 그런 범법 비리도 국민들이 용인했습니다. 알고도. 그런데 이런 이율배반적이면서 내로남불식 이런 발언들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당 민주당 내에서도 서른 같은 의원들이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윤석열 공격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또 김건희를 공격하면서 김건희를 키워준다, 이렇게 해서 꽝 잡는 매가 아니고 꽝 길러주는 매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도의 유시민 또 추미애 이런 발언들은 지금 국민 여론이나 정권 교체의 여망에 부합하지도 않고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스스로 기본소득 문제도 설정 말아 넣고 또 문재인을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이 검찰 정권보다 더 못한 전과자 정권이 돼야 됩니까? 사기꾼 정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음주운전한 그런 자들이 집권하는 그런 정권이 돼야 합니까? 민주당 이낙연도 그래서 이재명을 지난번에는 품격 없는 후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 내에 있는 이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알만한 의원들 참 한심하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윤석열 이재명 간의 여러 가지 선거 양상이 몇 고비를 칠 텐데요. 당사자의 실수 이런 걸로 비롯되는 것, 또 기획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하고,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거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 여러 가지 기획물, 전혀 예상하지 않는 돌발 기획물이 지금 양정철, 이해찬 이 그룹들, 또 박지원이 있는 이곳 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변수도 있고요. 문재인이 마지막에 이재명 손을 들어주면은 이 또 정권 차원에서의 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선대위에 관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구비는 아마 더 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 한 일주일 전 정도의 여론조사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일찌감치 쐐기를 박아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양상은 지금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번에 약자동행위원회를 만들고 선거 이후에 어찌 보면 민주당과 뭐 연립 이런 부분들도 지금 슬쩍 김종인 쪽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런 차원 정도는 아니라도 선거 과정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갖다 동원해야 된다. 정권 교체 그래서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재명에게 너무 선점당하지 말고 내놔야 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이번에 100조 원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서민 정책들이 좀 더 각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제3지대가 결국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부분을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때 그래도 안철수가 뛰어들고 자기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경선을 해서 오세훈에게 패배는 했지만은 승복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김종인이 안철수 부분은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언급을 좀 자제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텐데요.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안철수 부분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요. 야권 단일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부분과의 여러 가지 설득 협상 부분은 지금 김종인이나 이준석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기구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김종인은 후보에게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노하우나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만 하면 되지 이게 언론을 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후보 단일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후보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소시오패스 이것도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의심을 하고요. 자기 스스로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요소가 바로 비천한 이 출신이 여기 대통령 후보까지 오는 데에 여러 가지 이 약자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왔구나, 입지전적이구나 이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정과나 또 지금 하는 말 뒤집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진정성이 없다. 신뢰가 가지 않는 후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책임은 안 지고 우리가 지난 조국 사태 때도 조국이 일찌감치 사퇴했으면은 그렇게 파고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짓말 수준은 국민들이 용납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너무 파렴치한 위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민한 자식 문제의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일관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그걸 파헤쳤는데요. 이재명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화를 해왔다. 그 범죄성에 지금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오는 과정에 정정당당하지 못한 파렴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가사범인데 그거보다도 들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가면을 벗고 그 정체성이나 원래의 모습들을 민낯이 과연 드러날 수 있는가. 이 선거 기간에도 예전의 일들이 또 불거져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지켜봐야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이재명 여러 가지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발전 도상자다가 아니고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엎을 수 있는 또 건드려보고 표가 되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뱉어내고 뭐 그런 게 이 사람의 몸에 이미 배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가 더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라서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잘못되었으면은 그 무능과 비리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또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인물을 배제하고 이번에 정권 교체에 국민들이 힘을 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재명 뒤에 선 이 하수인들이 국민 상식을 벗어나는 도발적인 기획물들을 갖고 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론조사든 뭐든 정신 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